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외슈TV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 폴스타2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일전에 제가 폴스타 이전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을 리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리뷰를 했지만 약간 아쉬웠어요. 왜냐면 일단 이 폴스타2가 나온 지 좀 된 차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후에 본격적인 전동 플랫폼, 모듈화 플랫폼 차량들이 나오면서 이 CMA 플랫폼, 내연기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이 폴스타의 이런 차의 특성들, 상품성들이 부족한 면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가장 제가 지적했던 것들이 뭐냐? 이 시트 포지션 때문에, 물론 뭐 모든 사람이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저처럼 좀 덩치가 있고 앉은 키가 큰 사람들, 아니면 키가 큰 사람들, 제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의 시야가 이 룸미러보다 제 시선이 더 높게 있었던, 그러다 보니까 이 룸미러에 가려져서 이 운전석 말고 조수석 앞쪽은 아예 시야가 나오지 않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차가 돼버렸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자, 여기 보이죠? 여기 룸미러가 보입니다. 근데 제 머리 위로 공간이 어때요? 많이 남죠? 그리고 제 시선도 룸미러보다 낮게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선 시트 포지션이 개선됐습니다. 저는 이게 배터리 공간 문제여서 해소가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게 둔 거였고요, 지금도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게 둔 건데, 지금은 아무 걱정이 없고 지금 이쪽으로도 시야가 탁 트여서 전부 잘 보입니다. 저 끝까지 잘 보여요. 그래서 일단 운전을 하는데 굉장히 답답했던 과거의 그런 폴스타는 아니다. 물론 여전히 이 사이드 미러가 뒤로 바짝 당겨준 그런 부분들은 좀 단점이 여전하긴 합니다만, 일단 이거 자체가 너무 좋아져서, 그리고 시트 포지션으로 인한 이 공간적인 부분, 원래 이 차는 공간이 작은 차예요. 그래서 사실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용도로서는 절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만, 그 와중에, 그 좁아 터진 와중에 운전석조차 그렇게 그런 느낌을 줬으니 얼마나 답답하게 운전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전혀 바뀐 게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트 포지션 하나로 운전자에게 상당한 쾌적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차들과 비교해서 이게 쾌적하냐라고 했을 때는 뭐 그게 그거예요. 그냥 뭐 별다르게 특별할 건 없는데, 이전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과 비교했을 때 앉은 키가 크거나 키가 크시던 분들은 내가 이 차를 구매했을 때 그 웨이슈가 이거 답답하다 그랬어, 안 보인다 그랬어, 그런 걱정은 이제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과거에 제가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의 주행 리뷰를 올려드리지 않았는데요, 뭐 이런저런, 뭐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찍 나온 차예요. 이 차는 출시된 지가 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제가 리뷰를 했었다면, 이 차가 나오자마자 리뷰를 했었다면 괜찮다 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리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품성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왜냐면 그 이후에 뭐 EGMP라든가 이런 전동화 플랫폼 차량들이 나오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싱글 모터 모델은 이제 전륜이라는 부분들, 우리가 고급차라고 하면 보통 후륜 구동을 얘기해요. 왜냐면 물론 듀얼 모터를 통해서 4륜 구동인 게 좋지만 싱글 모터일 때 전륜이냐 후륜이냐에서는 구동 방식의 차이로 인한 차량의 거동 특성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후륜 구동을 선호하는 이유는요, 후륜 구동이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재밌게 다룰 수 있어요. 그냥 많은 분들이 이래요. 야, 어떻게 후륜 구동이 안전하냐, 전륜이 더 안전한 게 아니냐. 아닙니다. 전륜 구동은 조향과 구동이 한 축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전륜이 그립을 잃으면 조향도 안 돼요. 하지만 후륜 구동은 조향은 전륜에서 일어나고 구동은 후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후륜이 그립을 잃어도 전륜에서 조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든지 무게가 우리가 뭐 물건을 들 때도 같은 무게가 내 무게 중심보다 아래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게 좀 더 옮기기가 쉽거든요. 뭐냐, 힘이 작용하는 지점보다 힘이 대상이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게 움직이기가 좀 더 수월한 부분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차량도. 그러다 보니까 끌고 가는 것보다 밀고 가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아쉬웠던 점이 뭐였냐면 전륜 차량이었고, 우리 대부분의 싱글 모터 뭐 전륜 후륜을 다 통틀어서 전기 차량들을 보시면 뭐 한 150kW 출력에서 대략적으로 한 180kW 뭐 요 사이쯤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녀석은 싱글 모터 후륜이에요. 전륜에서 후륜으로 일단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나타나지는 후륜 구동 모터로 갔을 때 노즈 다운이 덜 해지고요. 밸런스가 뒤로 좀 더 가기 때문에. 그리고 바운스 제어가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얘가 그게 들어가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출력 자체가 싱글 모터에서 이런 출력이 있나 싶어요. 220kW입니다. 굉장하죠? 거진 뭐 300마력에 육박하는, 토크도 굉장히 세요. 토크가 50kg 포스미터를 넘나드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싱글 모터를 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터의 출력이 크고 두 개가 걸릴 때는 이 주행 가는 거리에 있어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터의 최적 효율 구간이 있습니다. 모터의 최적 효율 구간을 계속 운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되죠. 근데 모터가 출력 자체가 높아버리면 최적 효율 구간을 가도 효율이 좋다는 뜻이지, 기본적으로 얘가 소모하는 전력은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차량들이 싱글 모터의 경우 150kW, 160kW, 뭐 많아야 180kW 요 선에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듀얼 모터의 경우는 뭐 현대 EGMP처럼 전륜 디스커넥티드 같은 기능을 통해서 전륜 모터를 차단하고 후륜 모터로만 간다든가 뭐 이런 방법들을 쓰는데요. 이 차량은 애초에 싱글 모터고 후륜 출력을 강화하면서도 사실 후륜 출력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러니까 이게 내연기관하고 다르잖아요. 이 출력 값이 그대로 나옵니다. 손실 구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모터의 효율 구간만 잘 잡으면 220kW 이 정도 모터 출력으로는 최적 효율 구간을 잡았을 때 전력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구간에서의 어떤 전비가 괜찮아요. 그래서 오히려 폴스타2 같은 경우는 이 싱글 모터를 더 추천드립니다. 출력 부족하지 않고요. 뭐 웬만한 모델들의 듀얼 모터에 준하는 그런 토크와 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싱글 모터여도 출력상의 문제점이 전혀 없고, 뭐 전륜 디스커넥티드나 이런 기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단일 제어의 효율 구간을 최적으로 뽑아내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주행 가는 거리를 늘려낸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사실 전기차에 와서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전기차에서 할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이고 어떻게 최적화를 해야 되느냐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차량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이 필요한데, 폴스타는 지금 그 지점을 아주 정확하게 자신들의 기술이 어디까지 현재 와 있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 고속도로를 타기 전에 좀 트래픽이 있는 구간을 운전을 했고, 지금도
사실 이 친구들은 파일럿 어시스턴트라고 해요. 그래서 파일럿 어시스턴트를 키고 지금 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특히 이 사이드에서 끼어드는 차량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뭔가 빠르지만 부드러워요. 약간 이상한 느낌인데 근데 좀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느낌으로 운행을 할 수 있고요. 깜빡이 소리도 바뀌었어요. 좀 더 묵직해졌네요. 자, 스포츠 모드. 네. 밟아보겠습니다. 잠깐. 오, 출력 괜찮습니다. 우와. 오, 빠른 느낌이 안 나는데 빠른데? 굉장히 절제되어 있는 그런 제어예요. 반응을 늦게 가져가면 이렇게 뭐랄까 둔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늦진 않아요. 뭐랄까요, 굉장히 불쾌감 없이 이렇게 악셀을 밟았을 때 아니네, 좀 낮추면 또 토크감이 이건 세팅의 문제 같습니다. 야, 이거는 아마 지금 정 토크 구간과 정 출력 구간의 그 경계점에 제가 왔었나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정 토크 구간에서는 50kg 포스미터 내외 되는 토크이기 때문에 이렇게 펀치력이 있어요. 정 출력 구간에서는 이 토크는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출력 자체는 계속 올라가는, 네. 그리고 그 구간에서의 이 엑셀 궤도량에 따른 모터 제어가 굉장히 세심하게 돼 있어요. 이 어떤 리플 값이나 이런 거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최대한 리니어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고속도로에서는 안정감을 주고 시내에서 아니면 이제 와인딩이나 뭐 서킷에서는 충분한 펀치력을 선사해주는 그런 세팅이라고 생각이 돼요.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거 오토홀드가 없었나? 네, 하여튼 뭐 저희가 이 차는 그러니까 애매해. 이게 뭐가 애매하냐면 추천드리기가 좀 애매해. 물론 전에 페이스리프트보다 훨씬 좋아졌고요. 이런 스포츠성도 좋아졌고 뭐 후륜 기반으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디테일들도 다 좋아졌습니다. 훨씬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입차를 타고 싶은데 유럽 감성을 느끼고 싶은데 가격적으로도 좀 저렴하고, 오히려 이 정도면 저는 이게 전기차랑 비교해야 될 차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러분 3 시리즈 사실 거면 이걸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아니,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전기차 레벨에서 비교하면 얘랑 딱히 카테고리적으로 비교될 만한 애가 없어요. 왜냐면 이런 볼륨 모델 스펙보다는 살짝 아래에 있는데 엔트리급 스펙보다는 동력 스펙은 좋아요. 하지만 이제 편의적인 부분들은 좀 떨어지는데, 그리고 또 이제 컴팩트한 차란 말이죠. 이게 CMA 플랫폼이다 보니까 굉장히 컴팩트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날쌘 느낌이 있고요. 굉장히 스포티하게 주행하는 것도 가능한 그런 차예요. 하지만 이제 편의 사양들은 확실히 요즘 차량들에 비하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BMW 3 시리즈를 생각하고 2 시리즈, 3 시리즈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전기차로 이걸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은 게, 뭐 걔네들 같은 고급감 똑같이 나오고요. 오히려 뭐랄까요,
난 이게 더 좋은데 지금? 응. 왜냐하면 이걸 구매한다고 쳤을 때도 얘가 더 저렴해요. 얘는 보조금 100%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디자인도 괜찮고, 이거는 진짜 제가 지금 보통 전기차는 전기차들하고 비교를 해드리거든요. 얘는 2 시리즈 3 시리즈 살 바엔 이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왜냐면 전기차랑 비교하기에 얘 카테고리에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 지금 완전 현대기아나 뭐 이런 이미 그 플랫폼 가 있는 차량들의 볼륨 모델급 N은 살짝 안 돼요. 출력은 그에 준하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엔트리급을 보면은 엔트리급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 MVH도 괜찮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어디다 비교해야 되지 싶은데, 이게 전기라는 것만 빼면 2 시리즈 3 시리즈에다 비교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내부에 대한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행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상 웨이슈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